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타 유미라입니다. 또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고 돌아온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주말을 또 앞두기도 했고 또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좀 기대하고 있었던 렘데시비르 1차 임상시험이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회복을 해주고 있고 또 지수도 좀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자, 하루 함께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1.34% 하락한 1889.01에 코스닥은 1.68% 하락하면서 632.96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는 지수도 코로나 사태 이전만큼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 이제는 좀 개별적인 종목과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알찬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1시간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유튜브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 보기와 또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해줘 스탁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전문가가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많은 악재들이 좀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좀 정신없는 하루, 정신없는 한 주 보내셨다면 이번엔 이분들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충성, 이군강빈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임광빈 전문가님께서 오늘부터 또 구해줘 스탁에서 이렇게 시청자님들 구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각오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임광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원금 손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 최근까지 지수가 반등을 했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기존에 손실 나셨던 부분 때문에 기존 포트가 또 물려 있다 보니까 현금이 없으셔서 이 반등장을 아마 수익을 못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모두 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요. 이 종목들 말씀드리면 기존에 포트 손실 나셨던 분들 모두 회복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처음을 시작하셔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오늘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모든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임광빈 전문가님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1시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고 여러분들께 종목 구해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먼저 사연을 좀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는 발생이 된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냥 구해주세요. 종목 추천해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짧게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다 길게 또 어떤 업종과 섹터, 어떤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보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려면요. 저희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오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어떤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투자하시는 기간은 짧게 보시는지 또 길게 보시는지 이런 내용들로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도 받아가시고요. 또 실시간 투자 전략 점검도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 딱 고르셔서 저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연 받아보는 동안에 오늘장 좀 마감 상황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 첫 출연이신 임광빈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또 어떤 분석,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코스피 시장 오늘 흐름 한번 체크해봐 주실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마디로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물음표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딱 지난주였습니다. 31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자, 그때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나라 주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개장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서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외국인이 31거래일 만에 매수를 해줬고 그러면 수치적으로 한 2달 만이죠. 2달 만에 우리나라의 주시장에 들어와 줬는데 아직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도 자, 최근에 지수를 보게 되면요. 상승하는 날에는 연기금이 매수를 해준다는 특징이 있고 매도가 나오는 날,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는 날에는요.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일, 자, 23일, 네, 이날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이 봉을 만들어줬는데요. 오늘 바로 연기금들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기관도 최근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외국인 기관도 지금은 수급을 확실하게 넣고 길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외국인 기관조차도 최근에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시장에서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 기관처럼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지 시장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외국인 기관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다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코스피 시장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였죠. 네, 이때 코로나19로 급락이 나왔고 최근에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코스피 시장이 급락했을 때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었고 중간중간 코스피에 빨간불이 켜졌었는데요. 이때 모두 다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빠른 반등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네, 이 지수가 상승할 때 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전방 산업의 종목들이 오르기보다는 테마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방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요. 보통 수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들 최근에 수급을 분석을 해보시면요.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직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최근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요. 지수 탄력성이 굉장히 약해요. 처음에 지수가 올라올 때는 캔들 길이가 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갈수록 캔들 길이가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각도 또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매매보다는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광빈 전문가 오늘 코스피를 물음표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외국인의 수급과 또 기관, 그리고 이렇게 메이저들이 또 집중하고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종목들로 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우리 충성 김충성 전문가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코스닥 시장은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1.68%가량 빠지면서 632.96에 이렇게 마감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분석 영상이라든지 분석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회전 목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회전 목마 있지 않습니까? 타보셨죠? 네, 회전목마 뭐 어릴 때 많이 탔죠. 빙글빙글. 어떠셨어요? 좀 정신 없는데 재미가 있나? 이제는 좀 재미없는 나이가 되긴 했는데 어릴 땐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전목마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내내 쭉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죠. 또 12시를 기점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낙폭이 또 확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하락 종목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치를 또 보니까 상가 포함해서 상승 종목이 227개더라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1000개가 넘어갑니다. 1040개가 조금 못 됐죠.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의 질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수급에서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은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개인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나타낼 뿐이고 또 메이저라 불리는 주체가 있죠. 외국인 기관 역시나 매도로만 일관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심리적인 부분들을 위축시키는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확실성 여전합니다. 인텔 실적 부진이라는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렘데시비르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주요 IT 업체에 대해서 메이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뉴욕 확진자 증가라는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또 여기에 주가에는 그래요. 방산주들이 오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그 불확실성도 그렇죠.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조금만 내려도 이거 다시 예전처럼 낙폭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 조정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론 비록 재미없는 시장이었다 하더라도 겁을 좀 안 내셨으면 좀 좋겠어요. 왜냐면은요 지수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내려왔었던 그 지점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제는 하락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 오늘 1% 넘는 하락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봉으로 본다면 단봉이에요. 이거 가지고 조정이 또 크게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 안 되겠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하잖아요. 네, 지수 혼자 빨리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 혼자 빨리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니까는 멀리 가고 싶은 겁니다. 다 같이 가야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평선들 돌아서 올라오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렴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개월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 그렇다 보니까는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자세야말로 지금 시장에서는 딱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충성 전문가님 좀 바쁘게 돌아가긴 하는데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회전목마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하락장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건전한 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니까요. 걱정은 놓아두셔라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구조 요청에 매일매일 부지런히 응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도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성공 사례 먼저 어떤 사연으로 저희에게 고민 보내주셨었는지 사연 먼저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 사례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이현성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하시길래 오늘 유심히 봤는데 정말 엄청나네요. 하지만 보기만 하다 매수하지 못했더니 배가 아픕니다. 저도 제약바이오 종목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잘 부탁합니다. 라고 저에게 사연 보내주셨었죠. 자, 제약바이오주 공략 원하셨던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궁금한데요. 자, 김충성 전문가네요. 김충성 전문가님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자, 매수가가 48만 1,000원이었는데 목표가가 60만 8천 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6.40%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수익률인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셨던 날이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찍었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에 맞게 김충성 전문가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좀 살펴봐 주실까요? 참 그렇습니다. 시장이 원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들이 많이 커지잖아요.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 전이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막 10%씩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데 저는 이 종목 안 갈 거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종목도 갑니다.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종목 고해야죠. 네, 뭐 설정해드린 목표가는 이미 넘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기대감들 여전합니다. 물론 이번 사태 글로벌 악재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여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목별 차별화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시점이었을 겁니다. 네, 이 시점에 그쵸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점차 좀 쉬는가 싶다가 강한 탄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진행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유 관점 유지해야죠. 기술적으로 5일선 위에서 등락은 그냥 두시는 것이 맞겠죠. 5일선을 이탈한다? 그때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좀 하자는 것이죠. 일단 목표가는 제가 55만 원 선을 설정해 드렸는데요. 네, 좀 이 라인은 이제부터는 지켜져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서는 사실 길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5만 선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고요. 55만 원 선을 깬다? 그때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챙기자 이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하라고 하시면서 보유 관점 주셨습니다.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가 되니까 이 55만 원 선 지켜지는 선 위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성공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이었을지 사연 먼저 살펴보시죠. 자, 이번 성공 사례의 주인공 박은지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5G 종목들은 매력이 없는 건가요? 전망이 좋다는데 영 오르지를 않습니다. 지금 5G 종목 매수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좋은 종목은 뭐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었죠. 자, 5G 관련해서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자, 김충성 전문가님 솔리드로 종목 구해주셨었네요. 매수가는 5,180원, 최고가가 6,270원 달성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최고가 수익률 21.04%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바로 중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역시나 흡족한 수익률이긴 한데요. 솔리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앞으로도 좋죠. 네, 5G 시장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외국도 그렇고요. 본격적으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듯이 하반기에 집행되기로 했었던 5G 관련 투자가요. 뭐 상반기로 당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중국, 뭐 아시다시피 뭐 기지국 입찰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으로 인해서
예,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미국 내에서도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고 또 지금 상황인 만큼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5G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보더라도 뭐 손색 없는 섹터고 또 안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종목이 좋을까, 어느 종목이 싼가 뭐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었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견조한 움직임들이 이어지죠. 비록 어제 오늘 음봉으로 그리면서 조금 내려온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단순히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역시나 긴 호흡에서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속 보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찌 보면은 이 라인까지도 보도록 하죠. 약 7,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자라는 것이죠. 네, 이 7,000원 선까지 도달한 이후에 이거를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하시자라는 것이죠. 목표가가 6,000원으로 설정이 지금 되어 있네요. 근데 상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굳이 지금 안정해 드릴게요. 왜? 긴 호흡에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가격, 지금 7,000원 선으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좋은 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끌고 가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유 관점 유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21.04%가량 달성을 했는데요. 자, 5G 섹터 역시나 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집중을 받을 만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긴 호흡에서 이 종목 더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2차 목표가 7,000원까지는 봐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참고해 보시고 수익 더 키워가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해줘 스탁의 성공 사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공 사례의 주인공 되고 싶다면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부지런히 구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사연 보내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죠?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기시면 되는데요. 어제 유튜브 채팅창에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번호 검색하는 창에다가, 번호 보내는 창에다가 샵 9100 치시고요. 보내기가 어렵다 하시면 종목 추천 아니면 구해주세요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문자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다 길게 나는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보내주고 싶으시다면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딱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 또 어떤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금은 좀 소액으로 들고 있으신지 아니면 좀 많이 들고 있다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단기로 보시는지 장기로 보실지 이런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직접 소통하는 공간도 운영하고 있죠. 노란톡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노란 버튼 있습니다.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고요. 또 전략 점검도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 만나볼 분은요. 박민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유유하면서 보내주셨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뉴스 보니 여러 가지 정책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주식시장에 관련 수혜주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박민주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 도와드릴게요.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 제 마음도 같이 아픕니다. 손실을 좀 많이 보셔서 이렇게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요. 자, 임광빈 전문가님께 오늘 첫 솔루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 좀 잘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처음이라서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네, 당연히 제가 이 분에게 딱 맞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총선과 관련된 부분 궁금해하셨고 이와 관련된 수혜주 말씀 주셨고 손실을 많이 보셨는데 이 부분을 또 복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제가 이와 딱 맞는 종목으로 풍국주정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풍국지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효성과 SK 어드밴스로부터 양질의 초고순도 수소 가스를 받아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왜 풍국주정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총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했습니까? 여당의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이 대북주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SOC 관련된 40조 원 한국판 뉴딜 이야기가 나오면서 SOC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이와 같은 기업들의 최근에 외국인 기관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시황 말씀드릴 때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외국인 기관조차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은요. 이런 정부 정책 수혜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수혜기업, 자, 풍국주정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소 경제 관련된 부분을 왜 집중을 하셔야 되냐? 자, 2019년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펼쳐졌죠.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기대감만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 차트 보면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요. 자, 이 구간이죠. 네, 이 당시 풍국주정이라는 기업이 약 7,000원권에서 27,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 문재인 정부 관련된 정책 중에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된 기대감만으로 이때 이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자, 실제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세들이 많이 뽑혔었죠. 네, 그런데요. 최근에 정부 4.15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다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풍국주정이 최근에 거래를 터뜨린 날을 보게 되면요. 4월 17일입니다. 자, 4월 17일이 어떤 날이냐?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개장일이었죠. 그 이후에 개장일에 거래량을 터뜨렸다라는 말은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풍국주정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풍국주정은 수소 경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인 수소를 생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회사 SDG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고, 자, 앞으로 수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SD의 성장성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차트로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거래량을 3번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연결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 종목이 같은 재료로 3번의 거래량을 터뜨리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자, 매수가는 이길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이전에 고점이었던 25,000원 부근, 네, 그보다 조금 더 아래인 24,000원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1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됐을 때 13,000원대까지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임광빈 전문가의 첫 종목이 되겠네요. 풍국주정으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자, 총선이 끝난 뒤에 정부 정책주에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이 수소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찾아보시죠. 자,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 보내주고 계시네요. 어제 유튜브 채팅에서 소통하고 있는 강력 존버님, 이쁘신 밀라앵커님 하트 보내신 거 잘 받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김수진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합니다. 요즘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던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앞으로 유망하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이 공략했고 또 성공을 했던 관련 업종이기도 한데요. 자, 다시 김충성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분은 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원격 진료 관련주 집중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종목으로 구해주실까요? 종목들이 다 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높아요. 그 높은 구간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기가 좀 그래서 좀 덜 오른 또 그러면서 또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서 선정을 해왔는데 종목은요 케어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비대면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같이 덩달아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뭐 비대면 산업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고 그 뒤를 이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의 산업을 적극 키워나가겠다라고 했죠.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죠. 또 지난주에 제가 유비케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종목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네, 이게 과연 왜 그럴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산업이 앞으로도 이 종식이 되고 나서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은요, 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네,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뭐 더 이런 잘 이어진다라면은 역시나 기대감 더해지고 종목별로도 더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굿닥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함께 전화 원격 서비스 기능을 추가를 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용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달 16만 명이 이용을 했고요. 뭐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8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격 의료 서비스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무려 313만 명이 3월 달에는 이용을 합니다. 아주 급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주가를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 턴어라운드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길게 놓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주가 바닥이에요. 네,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레벨업이 되고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사태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런 부진한 움직임이 그려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박스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네,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부진으로 인해서 이런 그 하단을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바닥을 확인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넘어간 상황이죠.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추가 상승에 무게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제가 목표치를 설정해 보자면은요. 좀 넓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좀 더 넓게 봐요. 바로 이런 부분들로 설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주가는요. 약 23,500선을 잡겠습니다. 네, 23,500원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 손절가는요. 네, 21선 정도의 가격이 놓여 있는 구간입니다. 약 16,500원 정도를 설정하고 뭐 대응한다라면은 그래도 큰 부담 없는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충성 전문가님 이번 종목은 케어랩스였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 있어서 매수하기에도 큰 부담 없는 좋은 기회라고 하시고 또 주가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네요. 자, 목표가는 23,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6,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혹시 저희가 방송에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방송 시간 외에 또 직접 연락드려서 이렇게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에게 문자 많이 남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다 길게 내 사연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고요. 바로 게시판 넘어오셔서 앞서 만나보신 사연들처럼 또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으시고 또 기간은 얼마나 보시는지 본인의 성향에 대한 내용들로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구해줘 스탁 친구 추가해 놓으시고 또 실시간 많은 정보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예쁜 이름 가지신 시청자님이 남겨주셨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눈에 쏙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한가인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수소차 관련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은데 혹시 하나만 콕 집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수소차 관련주 쪽입니다. 앞서 좀 수소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얘기해 주셨던 우리 임광빈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좀 맡겨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수소차 관련주 집중하고 있으신데 또 종목 구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한 종목 꼭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수소차 쪽으로 우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도 검색을 많이 하셨을 텐데 보통 이렇게 어떤 테마주라고 치면 종목들이 한 20개 정도 나오죠. 그쪽에서 또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딱 한 종목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전에 풍국주정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풍국주정은 수소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테마주는요,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소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고 기관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성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동화성은요. 자동차 엔진 부품에 들어가고 있는 인테이크 호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인테이크 호스가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전기 수소차로 생산을 하고 있는 넥소에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은요. 실제로 넥소에 이와 같은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유럽 쪽에 수소차 관련해서 진출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네, 이와 관련해서 동아화성이라는 기업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차트를 보면서 제가 동아화성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국조정과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 말부터 19년 초였죠. 이 당시 동아화성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오른 이유도 수소차 관련된 수소경제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바닥 대비 약 15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었고요. 이후에 주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특징적인 거래량을 볼 수가 있죠. 이전에는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고요? 기관의 매수예요. 기관이 22거래일 연속으로 한 주도 팔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을 보고 기업들을 투자를 합니다. 왜 이 기업에 22거래일 연속으로 매일같이 억 단위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을 바라보고 사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 많은 수소차 중에서 제가 이 기업 고른 이유가 이러한 성장성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넥소에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이 기업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기관조차도 이와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매수가는요. 이 길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7,000원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000원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광빈 전문가의 이번 종목은 동아화성입니다. 요즘 거래량도 커지고 있고 또 좋은 실적에 기관의 수급까지 계속해서 20거래일 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솔깃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하시고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봐야겠죠? 화면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오영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올라오다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이 매수하기 좋을 때가 아닌가 생각돼서 글을 남깁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 위로 정리해 볼까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의 또 2차 전지 관련주 하면 이분 하고 좀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김충성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동안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분은 이제 좀 2차 전지 관심이 있지만 지금이 좀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지 공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함께 설명을 좀 해봐 주실까요? 2차 전지 말고도 5G도 뭐 저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는 연예인들도 우리 구해줘 스탁을 시청합니다. 어떤 연예인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름에서 빛이 나는 임광빈 전문가께서 종목 구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우리 전문가들 좋은 종목들 많이 구해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사연으로 이제 돌아갈게요. 네. 2차 전지, 2차 종목은요, P&E 솔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시장 무시 못합니다. 네, 올해 어찌됐든지 간에 약 350억 달러 규모인 것이 바로 2차 전지 시장이란 말이죠.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3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42조 정도 되나요? 43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규모인데 이게 5년이 되잖아요. 5년 뒤 이게 ESS까지 다 포함하면 1,19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146조 가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뛰어넘는 규모라고 해요. 그러면서 미래 그 쌀이라고도 불리는 미래 산업이 쌀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바로 이쪽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서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되는 자세야말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테스트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후공정의 핵심도 바로 이 테스트인데 이 P&E 솔루션이 그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 이 생산 그 공정, 그 과정을 본다면요. 뭐 조립 공정, 전극 공정 등의 이 생산 공정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활성화 공정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활성화 공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P&E 솔루션의 주력 제품이 이 포메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테스트 안 합니까? 네, 그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이클러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하고 또 수명이라든지 성능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국내 점유율 70%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탠다면은 뭐 LG화학 또 삼성 SDI 또 SK 등에서 나오는 2차 전지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다 이 종목을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의심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네, 차트를 통해서 보실게요. 어떻습니까? 2018년,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이 걸쳐오는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어떻습니까? ESS와 관련한 뭐 이런 불확실성도 있었고 중국 지원 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매출이 줄어들 법합니다만은 역시나 매출 성장 꾸준하게 이루어지죠. 꾸준하게 또 이익까지 나는 종목이다라는 것이고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게 바로 사상 최대 매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죠. 실적은 이게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차트를 보실게요. 지금 시장 전반적인 반등과 함께 올라온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60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그래도 21선과의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눌림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역시나 좋은 가격을 주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이 라인을 좀 설정을 해볼게요. 좀 디테일하게 좀 보수로 잡을까요? 네, 15,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1선이 놓여있는 가격인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설정하면은 그래도 부담 없는 대응일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충성 전문가님 이번 종목 P&E 솔루션으로 구해주셨습니다. 뭐 워낙에 1위 기업, 뭐 최대 실적 이런 거 정말 선호하시는 전문가님이잖아요. 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기업이다라고 손꼽아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선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대박 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또 금요일 밤이니만큼 주말 지나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충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름에서 빛이 나는 전문가죠. 임관빈 전문가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 시장의 수급을 본다면은 개인만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인 수 구도란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개인의 성향을 본다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는 것이 맞죠. 또 개인의 성향상 조그만한 그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 뭐가 있겠습니까? 별다른 것 없으면은요. 얼마 전 마감된 총선 그 공약 압승을 거둔 여당의 공약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슈가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세요. 자, 김충성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임광빈 전문가의 생각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요. 돈이 쏠리는 것에 돈이 계속 쏠립니다.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수소차 관련주, 정부정책 수혜주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요. 제가 풍국주정, 동화성이라는 기업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분께서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모두 좋아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방송에서 공개가 되게 되면 시세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정말 터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우회 상장 이슈 있죠. M&A 이슈 있죠. 그리고 지금같이 지수가 눌렸을 때 저가권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최대 주주 지분 매입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장기적으로 500%, 1000%씩 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이 종목들 받는 방법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 노란톡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 특별히 열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전략들 챙겨가기 위해선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뜹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노란 버튼 있습니다.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략들 또 공개되지 않은 종목들 많이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방송 준비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임광빈, 김충선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밤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